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오랜만에 현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국힘에서 이게 좀 이슈가 아니었는데 뜨거운 이슈가 된 10월 보궐선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10월 보궐, 그것도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구청장 선거인데 왜 이렇게 뜨겁냐. 이게 좀 역사를 보려면 일단 전 구청장이었던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이제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이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떴습니다. 확정이 돼서 구청장직을 상실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8.15 특별 사면에 좀 마지막 좀 급작스럽게 좀 김태우 전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이제 조짐 그런 것들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10월 재보궐, 이제 10월 보궐에서는 후보를 안 내는 쪽으로 사실 방향을 잡았던 거는 있습니다. 처음에 좀 그런 기류가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어쨌든 선거에 공당이 안 느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 제공자가 자당 소속이다 이런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예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기는 했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나오는 당은 뭐 재보궐 이런 선거에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뭐 원론적으로 맞다고 보는 게 근데 이게 조금 자당 그런 이게 당 입장에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청장 선거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음에 좀 큰 선거 때도 이런 잣대를 들이밀면 후보 내기가 좀 민망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건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재보궐 이제 선거가 열렸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은 당원 당규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원인 제공자가 자당이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번복하고 후보를 내면서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양새를 구긴 거죠. 그러니까 뭐 나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뭐 나름의 원칙이기는 한데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이런 거는 좀 법제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럼 이제 양당이 그런 식으로 당선되기가 힘든 곳에서도 충분히 당선되는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가령 뭐 영남 쪽에 있으면은 영남 뭐 후보 영남 의원이 그런 식으로 구청장직 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뭐 민주당 후보가 좀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호남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거는 좀 법제화가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씨를 좀 이렇게 공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조금 또 이제 당내 문제로 돌아가는데 현재 좀 이렇게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자처하는 분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수도권 뭐 전멸론, 위기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수도권에서 낼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파장이 일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는 예전부터 있기는 했어요. 좀 조짐과 기류가 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좀 이제 스피커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10월 선거에서 만약에 후보를 냈는데 패하게 된다. 참전해서 패하게 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분위기가 다 망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0월 선거 전초전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지면 패배를 하면 총선 후보자들이 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게다가 또 이 강서구라는 특성을 봐야 됩니다. 강서구는 아무래도 좀 야당 강세인 느낌, 야당 강세가 예전부터 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후보를 내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좀 이렇게 예전부터 좀 있었던 얘기 중 하나는 김태우 씨는 내년 차기 총선에 강석으로 공천하는 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카드를 빨리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이 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씨는 어쨌든 출마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마 의지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상황이 계속 꼬이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정부 의혹에서 전 정부 시절 그런 의혹을 폭로를 해서 바뀐 정부 체제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3개월 만에 특서로 나와서 그 같은 지역, 같은 구청장직을 노린다. 이게 사실 보면 거의 정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좀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김기현 대표의 스타일이면 저는 안 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성격 자체가 약간 관리형, 좀 리스크 관리형이고, 그래서 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였으면 냈겠죠. 성격상 그분이 뭐 도망갈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로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좀 우세 분위기는 아닙니다. 선거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실수를 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른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요. 여튼 오늘 좀 간단하게 오랜만에 좀 현안 분석 같은 걸 해봤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더운 여름을 지나면 국정감사 시즌도 오고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